포스테키한 독자분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 환자가 10억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행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문제가 됨에 따라 비만 치료를 위한 시도가 이어지던 중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위고비 비만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식욕 억제와 체중 감소 효과를 인정받으며 비만 치료제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어떻게 우리 몸은 이를 지방 형태로 축적하는 것인지, 또 식욕은 어떻게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비만을 치료하는 핵심 원리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이번 포스테키한 기획특집을 통해 앞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으러 가봅시다. 비만은 체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로 정의되며 식습관, 생활습관,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식습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이러한 거대 분자들은 소화기관에서 다양한 효소의 작용을 통해 작은 크기의 분자로 분해되는데요. 가장 주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포도당은 혈관을 통해 각 기관으로 전달되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혈중 포도당이 특정 기관으로 흡수되려면 해당 기관을 구성하는 세포의 막에 존재하는 GLUT를 거쳐야 합니다. GLUT는 기질 특이성과 효소의 활성 정도를 나타내는 미카엘레스 멘텐 상수 값에 따라 14개의 종류로 나뉩니다. Km 값은 효소와 기질의 결합 친화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그 값이 작을수록 포도당과 더 잘 결합합니다. 반대로 Km 값이 비교적 높은 GLUT를 가지고 있는 췌장 베타세포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을 때에만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밥을 먹고 혈당이 높아졌을 때 췌장 베타세포의 GLUT2를 통해 흡수된 포도당이 이온 통로의 개폐에 영향을 줘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때 분비된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했을 때 다른 기관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GLUT를 통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 기관 중에서도 간과 지방세포가 바로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변환되는 장소입니다. 지방 신생합성이라 불리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변환되는데요. 요약해 설명하면 GLUT를 통해 들어온 포도당으로부터 생성된 아세틸코아를 재료로 해 합성된 지방산과 간에서의 해당 과정과 가수분해를 통해 생성된 글리세롤이 결합해 중성지방이 되고 이후 지방 조직에 축적됩니다. 여러분, GLUT를 통해서 각 기관으로 포도당이 흡수되려면 필요했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인슐린은 지방 조직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합니다. 간에서 포도당 생성은 글루코스 6포스파타제라는 효소의 도움을 받아 포도당 유긴산을 포도당으로 변환하여 혈로로 방출함으로써 진행되는데요. 인슐린 신호가 간에 전달되면 PI3K 경로를 통해 AKT가 활성화되어 글루코스 6포스파타제의 발현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포도당 생성이 억제되는 것이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이 억제되면 남아있는 포도당은 지방산으로 전환되어 결과적으로 체내 지방 저장이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인슐린이 분비됨으로써 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하고 간과 근육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해서 혈중 포도당 농도를 줄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세포, 근육, 간이 이 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 혈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질수록 췌장 베타세포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겠죠? 이때 인슐린의 지방 합성 촉진 기능으로 지방 축적은 더 가속화되고 비만이 됩니다. 과도한 섭취량이 체지방 증가를 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비만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꼭지에서는 신경계의 관점에서 비만의 원리를 파헤쳐 봅시다. 포스테키한 독자 여러분, 이전 꼭지에서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체지방이 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이 축적되어 비만을 일으키게 되고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왜 비만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비만을 극복하기 힘든 것일까요?
이번 꼭지에서는 뇌의 시상하부가 식욕을 느끼는 과정과 식욕이 음식을 먹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는 시상하부에 있는 궁상액으로, 궁상액에서는 혈액 뇌 장벽이 약한 곳에 인접하여 혈액 내 영양소와 호르몬을 감지하여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궁상액에서는 식욕 억제 기능을 가진 POMC 뉴런과 식욕 촉진 기능을 가진 AGRP, NPY 뉴런의 두 가지 신경세포 집단이 있습니다. POMC 뉴런과 AGRP 뉴런은 기량작용을 통해 식욕을 조절하는데요. 이러한 식욕 조절 회로를 중추 멜라노코르틴 경로라고 합니다. NPY 뉴런은 중추 멜라노코르틴 경로와 별개로 수용체에 작용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혈중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식욕을 촉진하고 복부의 지방을 축적하게 합니다. 중추신경계 외에도 저장된 지방의 총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말초 신호인 비만 신호를 통해서도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지방 조직과 췌장에서 각각 분비되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인슐린, 위장을 포함한 여러 장기에서 분비되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음식에 중독될까요? 음식에 중독되는 것은 다른 중독 행동과 마찬가지로 중변형계 도파민성 경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변형계 도파민성 경로는 뇌의 복측 피계 영역에서 시작해서 측좌핵, 편도체, 해마, 전전두엽이 관여하는 도파민성 경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중변형계 도파민성 경로가 활성화되어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행위의 쾌락을 느끼고 먹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몸이 식욕을 조절하는 원리와 맛있는 음식에 중독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비만이 되는 이유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식욕을 조절하는 뉴런과 중변형계 도파민성 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을 꼭지 2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꼭지에서 다룬 것처럼 비만은 다양한 생리적인 작용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단순한 식이 조절, 그리고 운동을 넘어서 생리학적 기전을 이용한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번 꼭지에서는 비만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비만 치료제의 핵심 원리는 GLP-1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GLP-1은 호르몬의 한 종류로 혈당 억제와 대사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GLP-1은 인슐린이 분비되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혈당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혈중 포도당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활성화되며 GLP-1이 수용체에 결합하며 시작됩니다. GLP-1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1년의 과정을 거쳐 칼슘 이온 유입이 증가하여 활동 전이가 지속됩니다. 세포질 내 칼슘 이온은 인슐린 방출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알파 세포에서는 정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GLP-1은 식욕 자체를 억제하는 작용도 합니다. 신경 경로를 따라 시상하부로 신호를 전하는데 꼭지 2에서 언급된 POMC 뉴런을 직접 활성화하거나 식욕 촉진 뉴런인 NPY, AGRP를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간에 억제성 신호를 전달하여 위장 운동을 중지시킵니다. 그러면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배출되는 속도가 감소하여 포만감이 증가하고 식욕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GLP-1은 분비된 후 DPP-4라는 효소에 의해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실제로 작용하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를 위해 DPP-4와 경쟁적으로 결합하는 DPP-4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GLP-1에 아미노산을 치환하거나 지방산을 부착함으로써 DPP-4의 분해를 피하면서도 GLP-1 수용체에는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된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고비의 주요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도 GLP-1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도록 변형된 물질입니다.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사용하면
체내 GLP-1 수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어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GLP-1 호르몬의 작용과 그것을 이용한 치료제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특집 184호 꼭지 3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비만 인구는 약 10억 명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율이 4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비만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볼까요? 지금까지 영양소가 지방이 되는 과정으로 시작하여 식욕을 발생시키는 뇌와 말초신경의 기전을 거쳐 GLP-1을 활용한 비만 치료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특집 184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